내부 흐름과 내면의 아이 소울 차일드. 우리가 진리 안으로 더 많이 들어갈수록 그것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반케이. 내부 흐름. 앞서 애니어그램 유형을 소개한 순서는 애니어그램의 내부 흐름을 따른 것으로 그림 5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따라가며 소개했다. 어떤 번호 다음에 오는 번호, 즉 화살표가 가리키는 번호는 본래 번호가 더욱 정교해진 것, 결과물, 본래 번호에 대한 반작용이다. 내부 흐름은 아마도 영혼의 논리라고 묘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무엇을 따라가는데, 이 순서대로 유형 설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자아 유형의 진화 속에서 이 논리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볼 것이다. 이제부터 9번이 본질과 단절되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는지를 시작으로 내부 흐름을 따라 유형들이 전개되는 모습을 간단히 설명하겠다. 심원과 멀어짐으로써 망가져버린 영혼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왜 우리는 특정 번호를 취하는지, 그리고 왜 각 번호의 수수께끼 같은 문제점이 앞번호가 취한 해결책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인지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각 애니어그램 유형이 취하는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불충분하다. 성격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는 영원히 망가진 상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성격의 애니어그램을 따라 돌면서 계속되고 악순환이 반복된다. 앞서 내부 삼각형을 설명하면서 9번으로 상징되는 본질과의 단절이 어떻게 6번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았다. 실제라는 내면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영혼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며 결국은 생존을 위해, 그리고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해내기 위해 3번으로 상정되는 가짜 성격을 만들어내기에 이른다. 동물적 본능과 충동으로 우리는 6번처럼 살 때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파악한다. 그 다음에 3번으로 이동하면 자력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면서 자신과 인생에 대한 관념을 세우고 사실상 반인 반신의 역할을 하려 한다. 이런 껍데기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바깥의 표면적인 모습으로 살수록 자기가 하는 일이나 성취한 업적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심연을 더욱더 망각하고 내부 흐름을 따라 다시 9번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편안함만 찾고 자꾸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 하며 기계적이고 몽유병 같은 상태로 엉뚱하고 별로 상관없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 이렇게 내부 삼각형 위에서 한 번호에서 다른 번호로 이동함에 따라 성격 구조 내에 나무 블록 혹은 층이 하나씩 쌓이면서 영혼이 전개되어 나간다. 앞서 설명한 대로 삼각형 위의 애니어그램 주변에 있는 다른 애니어그램 유형은 이 원형적인 순환 과정에서 발생한 더 정교해진 모습 또는 변이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우선 1번에서 시작해보자. 원위의 어떤 번호에서 출발해도 된다. 불완전하고 훼손되었으며 결함이 있는 듯한 느낌에 반응해 자연스럽게 1번에서 4번의 완전한 원천을 바라는 갈망으로 움직인다.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자신과 타인을 완벽하게 만들려는 1번의 시도, 애초에 영혼이 가진 본연의 완벽함을 잊어버린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이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4번이 시달리는 헛된 열망이라는 비극적 상태로 이어진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1번이 느끼는 내면의 죄책감이 본질로부터 버려지고 내쫓긴 듯한 기분에 4번으로 이끌어간다. 4번에서 내면의 원천과 연결되는 데에 실패하면 자연스레 영혼은 연결된 느낌을 찾아 밖으로 주의를 돌리고 타인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는 2번으로 상징된다. 자신의 심원과 멀어진 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타인의 사랑에 의지해 충만감을 느끼고자 하는 생각은 당연한 해결책처럼 보인다.
이번에서는 자기가 되고 싶은 이상형인 누군가에게 애착을 가지고 붙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고 로맨틱한 사랑은 만족을 약속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2번이 되어 타인에게 맞추며 살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데 자신을 바치다 보면 영혼은 수치심에 시달리게 되며 어차피 인간관계에서 얻은 성취감은 내면의 공허함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 결과 내부 흐름을 따라 다음 단계인 8번으로 이동해 2번에서 참았던 모든 굴욕감을 만회하려 지배와 복수를 선택하게 된다. 자신이 당한 것에 대한 보복 그리고 약함보다는 강함에 초점이 맞춰진다. 타인의 뜻에 무조건 따르고 무력한 2번으로 사는 것보다 지배하고 명령하는 쪽이 더 해답에 가까워 보인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란 소리를 들어도 희생만 하자니 지치고 또 결국에는 아무것도 해결 못하는 사랑에도 질리게 된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을 조종하고 반응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주변에서 서성이는 대신 어차피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그들만 바라보기를 멈추고 관계도 모두 끊은 후 통제하고 지배하면서 원하는 바를 쟁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 해결책도 갈망하던 충만감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 영혼은 이제 5번의 움츠림으로 이동한다. 결국 내 구슬알들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강하게 응징할 방법인 것처럼 느껴지고 구슬들도 새삼 아주 귀중해 보인다. 그래서 구슬들을 모든 침범과 요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 축적하는 쪽으로 초점이 옮겨간다. 삶에 열정적으로 개입해봤자 공허함만 남으니 안전한 거리에서 관찰하는 쪽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5번은 생각한다. 지식을 쌓으면 충만해질 거라고 믿지만 결과적으로 비현실적 관념과 계획으로 도망치는 7번이 된다. 자극을 주는 정신적 활동을 추구하는 편이 5번의 무기력한 공허감보다 나아 보인다. 7번이 되어서 성취에 도달할 수 있는 항로를 짜고 계획하는 것이 5번에서 고립된 채 있는 것보다 더 가망 있어 보인다. 7번의 궁리하고 계획을 짜는 성향이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끌고 가고 결국 내부 흐름을 따라 1번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7번의 긍정성에 대한 집착은 1번의 투쟁 쪽으로 사회 개선을 꾀하는 성향으로 변하고 정의에 대한 신경질적인 신념에 사로잡힌다. 7번은 자기가 세운 이상화된 계획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며 1번으로 흘러간다. 뿌리 번호와 소울 차일드. 내부 흐름에서 각 유형의 앞에 있는 번호, 내부 흐름 화살표를 거꾸로 타고 올라가 나오는 번호를 뿌리 번호라고 부른다. 정신역학적으로 영혼의 더 깊은 기저층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다음에 오는 애니어그램 유형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영혼 안에서 자기 뿌리 번호에 대해 일어난 반응이자 반작용이 곧 성격, 즉 각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개념은 곧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자기 번호 다음에 오는 번호를 어떤 애니어그램 작가들은 스트레스 번호라고 부른다. 즉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이 번호로 이동해 그 번호의 사고방식, 감정적 기질, 행동 양식을 취한다는 설명이다. 본래 나란조의 가르침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고 내 경험으로 볼 때도 완전히 맞다고 보기 어렵다. 화살표를 따라 다음 번호로 이동하는 것은 더 편하고 쉬운 성격을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는 더 방어적인 태도로 굳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원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만든다. 자아는 더욱 강화되어 우리의 영혼이 그 어떤 심오한 진실을 속삭여도 들으려 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스트레스 번호로 이동하면 자신의 상태에 의문을 갖기보다 오히려 더 굳히는 격이다. 스트레스 상황을 만나면 더 방어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극도로 힘든 상황이 오히려 방어벽을 허물어뜨리고
진정한 자신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나 사고, 중병 등이 사실상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심원의 무엇에 더욱 마음을 열고 내면의 진실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 활짝 열린 솔직한 마음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직접 체험하고 다른 사람을 관찰한 바로는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을 만나면 다음 번호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뿌리 번호로 돌아갈 수도 있으며 그 확률은 비슷하다. 내면의 탐구에서 변수는 스트레스 자체 혹은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방어적이냐 혹은 열려 있느냐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유로 뿌리 번호와 방어적 번호라는 이름이 더 정확하다. 먼저 뿌리 번호를 살펴보자. 뿌리 번호란 무슨 뜻이며 애니어그램 유형 아래에 깔린 층을 형성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다이아몬드 접근에서 알마스의 설명에 따르면 뿌리 번호 특성은 그가 소울 차일드라고 이름 붙인 우리 영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구조와 관련이 있다. 소울 차일드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성장이 멈춰 다른 부분과 함께 성숙하지 못한 의식의 일부로 자기 안의 어린아이 같은 부분으로 경험된다. 단순히 어린 시절의 모습이 아니다. 아이였을 때 사랑도 인정도 격려도 받지 못했던 우리의 일부다. 자기 소울 차일드의 기질, 자기 뿌리 번호의 성향과 같다. 2. 어떤 이유에서인가 어린 시절에 용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측면을 억누르는 법을 터득했다. 이 봉인된 부분을 둘러싸고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성격이 발달했다. 소울 차일드의 기질이 용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니어그램 내부 흐름을 따라가서 다음에 나오는 번호를 자신의 애니어그램 유형으로 발달시킨 것이다. 이 부분은 부모와 세상에 받아들여지고 칭찬받은 반면 소울 차일드는 뒤에 남겨져 점점 무의식 속으로 숨겨졌다. 우리의 어른 부분은 뭘 해야 하는지 아는데도 마음과 다르게 꾸물거리거나 완전히 망각해버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 소울 차일드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다. 살을 빼고 운동도 해야 하는데 반대로 초콜릿을 먹거나 낮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알아차릴 수 있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자기 뜻과 달리 웬일인지 최대한 마지막 날까지 미루고 또 미룰 때 알아차린다. 즉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객관적으로 인식한 것과 자기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래서 분열되고 나 자신과 불화하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소울 차일드의 존재를 알아차린다. 소울 차일드를 무시하고 원하는 일을 하지만 자기 에너지의 대부분이 어른 부분의 목표를 방해하는 소울 차일드를 극복하는 데 소모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모든 아이가 그렇듯 소울 차일드도 즐거움만 쫓고 아이 수준에서 재미있고 마음이 끌리는 일만 하려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능력을 시험하는 업무를 맡거나 하기 싫은 말도 하면서 친구와 화해하는 등 어른으로서의 즐거움은 재미없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짜증을 내거나 꿈쩍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어른 부분은 해야 되는 일을 처리하다가 화를 터뜨리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한다. 소울 차일드는 성격 구조 내에서 기저에 깔린 층이기 때문에 더 자신의 참모습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그 위에 발달한 층들보다 소울 차일드 층과 더 깊이 자신을 동일시한다. 어떤 업무를 달성했거나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았는데도 자부심이 생기지도 않고 기쁜 마음도 들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마치 그 일을 성취한 사람이 내가 아니듯이 말이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소울 차일드가 거기에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울 차일드 이후의 습득한 기술은 의식 밖에 봉인되어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닌 듯 느껴지며 거기에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거의 얻지 못한다.
소울 차일드는 여전히 본질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격의 나머지 부분보다 훨씬 힘차고 생기 넘친다. 이 내면의 아이는 원시적이고 동물적인 성향과 초기의 자아 구조, 그리고 실제가 갖는 순수한 성질의 혼합이다. 소울 차일드는 영혼 안에 형성된 어떤 구조로 그 안에 중심 핵이 본질이고 그 위에 더 성숙한 성격 구조가 층층이 쌓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자각과 함께 자신의 소울 차일드를 꿰뚫어 보면 아이 때 가졌던 모든 본질적인 특성, 즉 기쁨, 생기, 호기심, 강인함, 당시 느꼈던 삶에 대한 애정을 필연적으로 모두 만나게 된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실제의 특성, 뿌리 번호가 이상화한 측면이 한 가지 있을 것이며 우리는 짧은 시간에 이 성향으로 곧 돌아갈 것이다. 자신의 소울 차일드를 만나면 처음에는 자기의 뿌리 번호 애니어그램 유형이 가지는 가장 유치하고 부정적인 성향과 맞닥뜨린다. 만약 소울 차일드가 우리가 의식하는 삶 속의 한 부분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으면 무언가 빠진 기분이 든다. 그리고 소울 차일드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라고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과 단절되면 어른으로서 의무를 모두 수행하면서도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고 느낀다.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고 소울 차일드가 방해물, 장벽처럼 느껴진다. 삶이 재미없고 지루하며 기계적이고 진정한 기쁨과 열정을 잃는다. 내적 작업에 자기 소울 차일드를 자각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없다면 그 역시도 활기 없고 성취감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소울 차일드는 좀 더 성장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점점 달아나 결국 내적 성장에 가장 큰 방해물이 된다. 내가 아는 한 소울 차일드에 대해 언급하는 정신적인 가르침은 없다. 그러나 이 구조를 의식에 통합시키지 않고서는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소울 차일드를 자각하고 숙고하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이 내면의 아이와 동일시된 채로 남겨져 절대로 완전히 성숙할 수 없다. 그러나 어른이 된 부부는 자신의 소울 차일드를 체험하는 일이 위험하고 위협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 소울 차일드를 자각하면 그 아이가 두려워하는 현실까지도 갑자기 사실이 되는 줄로 믿는 경우가 많다. 마치 소울 차일드를 옷장 안에 가둬놓고 의식에서 끊어버리면 그 현실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도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 사실 그 반대이다. 소울 차일드를 인식하지 못할수록 삶은 소울 차일드의 뜻대로 흘러가고 우리의 행동과 동기까지 조종해 삶을 어렵게 만든다. 저 멀리 밀어놓거나 치우는 대신 소울 차일드도 보통의 아이처럼 똑같이 안아주고 받아주고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으로 인도해줘야 마음을 열고 발달할 수 있다. 소울 차일드는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제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소울 차일드를 구체화해서 생각하거나 응석을 받아주라는 말이 아니다. 존재를 인정하고 어른의 의식 속으로 통합시키라는 뜻이다. 소울 차일드는 실제로 자라지 않는다. 대신 존재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이 내면의 구조물이 점점 옅어지고 의식 속으로 확산되어 그 핵심에 있던 본질적인 특성과 만날 수 있다. 영혼 안의 다른 구조물처럼 소울 차일드도 결국은 정신적 구성체로 문제는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투과성이 다공성을 높여 그것이 가리고 있던 현실을 더 온전하게 만나는 것이다. 소울 차일드는 자신의 애니어그램 유형의 뿌리 번호의 특성과 성향을 그대로 가지며 그 뿌리 번호의 이상화한 측면이 소울 차일드의 핵이다.
즉 각 유형의 뿌리 번호가 이상화한 측면의 성질이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 갖고 있었으나 인정과 지원을 받지 못한 성향이다. 이런 성향이 받아들여지고 칭찬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억압하고 이에 대치되는 애니어그램 유형을 발달시켰다. 뿌리 번호가 이상화한 측면의 성향이 우리의 핵심에 더 가까운데도 우리는 자신의 애니어그램 유형을 발달시키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유형이 이상화한 측면의 성향을 발달시킨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유형이 뿌리 번호를 억압하는 작용을 한다. 뿌리 번호의 특성이야말로 우리가 의식 위로 끌어올려야 하는 중요한 성향이다. 그 특성이 우리를 더 깊은 진실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이는 우리 영혼에서 가장 부족한 성향이기도 하다. 따라서 각 장에서 소개한 9가지 유형의 작업 방식에 소울 차일드와 뿌리 번호에 대한 내적 작업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각 유형의 소울 차일드와 뿌리 번호의 이상화한 측면을 정거장, 의식이 계속해서 접촉할 수 있는 상태로 확립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영혼을 변화시키는지 간단히 설명하겠다. 소울 차일드를 제일 처음 만날 때는 일반적으로 자기 뿌리 번호의 부정적인 특성부터 체험하며 가장 유치하고 과장된 형태의 열정을 경험하게 된다. 소울 차일드는 우리 무의식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갇힌 생물체가 그렇듯이 약간 비꼬여 있다. 소울 차일드의 이런 부정성을 대면하기가 두려워 심원으로 더욱 침잠하기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소울 차일드의 부정성을 더 적나라한 자기 내면의 실제 모습이라고 경험하며 또한 그것이 절대 변하지 않는 자신의 최종 상태라고 느낀다. 그 부정성은 변하지 않으며 변화시킬 수도 없을 것이라는 느낌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다. 그 결과 정말로 변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부정성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 부분이 의식 아래에 더 환하게 드러날수록 비꼬였던 성향이 풀어지고 부정성은 변화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울 차일드의 바깥 부분에서 가장 어둡고 골치 아픈 성향을 만나겠지만 그래도 계속 자각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면 소울 차일드의 더 본질적인 성향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르면 자기 유형의 뿌리 번호와 연관된 본질적 상태를 체험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앞서 유형을 소개한 순서와 반대로 화살표를 거꾸로 따라가며 각 유형의 뿌리 번호를 설명하겠다. 앞에서처럼 내부 삼각형에 속하는 애니어그램 유형부터 시작하겠다. 9번 유형의 소울 차일드. 애니어그램 9번 유형의 뿌리 번호는 3번이다. 따라서 9번의 소울 차일드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거짓말하고 기만하는 성향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9번의 소울 차일드는 엄마 말을 안 듣고 몰래 과자를 먹거나 학교를 빠지려고 꾀병을 부려놓고서는 과자를 안 먹었다고 정말로 배가 아프다고 주장한다. 이런 거짓말의 열정을 넘어서 모든 9번 안에는 눈에 띄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싶은 어린아이가 있다. 자기가 한 일을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과시하는 경향도 있다. 자기 생각과 의견을 모두 포기하는 9번의 경향 밑에는 성공을 향한 욕구와 심지어 냉혹함까지도 깔려 있다. 그러나 이는 대체로 의식 저 밖으로 밀려나 꼭꼭 스며져 있다. 9번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강하게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를 두려워할 때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소울 차일드의 그림자가 의식에 드리워진 것이다. 9번의 굼뜬 몸놀림 뒤에는 역으로 활동에 집중하는 심리가 깔려 있으며 만약 활동을 시작하면
거기에 휘둘리고 멈출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다. 9번은 이 내면의 구조물과 그 성향에 자신이 접촉하도록 내버려 두면 점점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자신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과시하던 경향이 자신의 개성을 솔직하게 인식하는 태도로 바뀔 것이다. 어린 시절에 자기 권리를 가진 인간이 되도록 도와주는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9번은 주변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환경에 순응하고 자기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자신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인식하면 9번은 자신이 실제의 인격적인 구현이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진주이며 환경의 제약으로부터 독립적인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어떤 틀로 정의하던 자아 이미지나 정신적 구성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고 잠들어 있던 상태에서 해방되어 세상과 접촉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3번 유형의 소울 차일드. 애니어그램 3번 유형의 뿌리 번호는 6번이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잘 조직된 3번의 겉모습 뒤에는 두려워하는 아이가 숨어 있다. 겁 많고 소심하고 의심 많고 불안에 떠는 이 소울 차일드는 세상이 냉담하고 적대와 악의로 가득하다고 느낀다. 다른 사람이 위협적으로 보이고 상태가 더 심해지면 망상증으로 발전해 자신을 해치러 온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리고 3번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성취하고 외부적으로 성공하더라도 의식의 저변에서는 생존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나약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사실 성취를 향한 3번의 모든 노력은 두려움이 가득한 소울 차일드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아무리 성공해도 부족한 3번의 상태를 설명해 준다. 자신의 소울 차일드를 잘 생각해보고 통합시키지 않는 한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은 그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소울 차일드의 시각에서 보면 3번의 이미지는 겁에 질린 미성숙한 자신의 일부를 위장하기 위한 시도이다. 3번의 소울 차일드는 딛고 서 있는 땅이 흔들리고 자기가 지탱하지 못할 것 같다고 느낀다. 이 내면의 아이를 끌어안는 것이 3번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다. 자기 안의 두려움을 조금씩 인정하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휘두르고 있는지 알아차리면 불안에 시달리던 내면의 아이는 따뜻한 보살핌을 느끼고 안정감을 찾게 될 것이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이 아이의 두려움은 곧 내적 자신감, 확신, 평안으로 변하고 3번은 어렸을 때 자신의 이런 성향이 환경 속에서 인정과 지원을 받지 못했음을 기억할 것이다. 가정 환경이 이런 성향을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 본질적 의지가 구현된 본래 자신의 모습이 서서히 손상됐을지도 모른다. 혹은 뭐든지 손쉽게 해내는 모습이 부모나 형제의 시기와 미움을 불러와 자신감을 훼손시켰을 수도 있다. 정신역학과 관계없이 3번이 자기 소울 차일드를 의식 속으로 통합하면 내면의 기반이 더 안전하고 단단하게 느껴질 것이다. 본질이 자신의 진정한 기반임을 깨달으면 3번의 영혼은 실제의 지원 속에서 이완될 것이다. 소울 차일드의 불안에 자극받아 끊임없이 쫓기던 상태가 참된 의지의 내적 고요와 평안으로 곧 바뀔 것이다. 6번 유형의 소울 차일드. 모든 6번 안에는 게으른 9번 꼬마가 있다. 이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만 자려 하고 밖으로 나가 세상과 대면하기를 싫어하며 편하고 즐거운 일만을 원한다. 이 때문에 6번은 긴장을 풀면 활동에 둔해지고 다시는 움직이거나 분발할 수 없을 거라고 두려워할 때가 많다. 그리고 삶의 의무를 소홀히 할 거라고 걱정한다. 6번의 의식 밖에 숨겨진 재미나는 일과 오락거리 말고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이 아이 때문이다. 사실은 이 내면의 나태함이 6번이 느끼는 두려움의 뿌리이다. 6번은 다른 무엇보다 자신 안에 이런 나태한 성향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거짓 의지로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고 게으름의 늪에 빠질 거라고 걱정한다. 그리고 힘써 노력하기를 멈추면 아무 일도 되지 않고 삶이 망가질 거라고 염려한다. 6번이 용기를 내어 힘들게 애쓰기를 멈추고 그냥 자신을 내버려 두면 처음에는 정지된 느낌이나 의욕 상실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곧 굼뜨고 게으르던 소울 차일드는 본질의 풍성한 사랑, 자신이 신의 품에 안겨있다는 자각, 자신이 사랑으로 창조되었으며 완전한 존재임을 아는 본질로 돌아갈 것이다. 우주의 따스함과 자비로움, 빛속의 삶 차원에 대한 깨달음이 자신의 일부가 되어 영혼을 괴롭히던 두려움이 점점 가라앉고 실제와의 굳건한 연결을 차츰 완전히 이해할 것이다. 결국 자신의 본성도 다른 모든 존재와 같으며 자신과 타인에 대해 가졌던 관념이 모두 착각임을 깨닫고 타인을 두려워하던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실제가 곧 내면의 기반이며 자신의 모든 외적 형태에서도 연속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야말로 6번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을 찾은 것이다. (1번) 유형의 소울 차일드. 도덕적이고 정의로우며 정직한 태도를 가진 1번의 내면에 있는 아이는 착한 사람이 되거나 올바른 일을 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 이 아이는 놀기 좋아하고 재미를 쫓으며 삶이 주는 멋진 경험을 모두 해보고 싶어하는 7번 꼬마이다. 1번의 소울 차일드는 초콜릿을 종류별로 다 먹어보고 다른 아이들의 과자까지 한 입씩 맛보고 싶어한다. 이 아이는 작은 폭식가로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일은 죄다 하고 싶어하고 지루해지면 언제든지 다른 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한꺼번에 3가지 일을 펼쳐놓으려 한다. 폭식이 쾌락주의 수준까지 이를 수도 있는데 이는 억압되어 있던 옐로, 즉 기쁨이라는 본질적 특성이 쾌락에 탐닉하는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도덕적 다수파, 미국의 보수적인 그리스도교 정치단체의 대변인이나 기독교 선교사가 돈을 빼돌리다가 결국 걸렸다는 소식이나 성 스캔들은 이 육육적이고 쾌락을 쫓는 소울 차일드의 기질이 새어나온 것이다. 1번이 판단하고 자기 비판하는 습성을 극복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자신의 어린 부분을 인정하면 왜곡되었던 형태가 점점 변할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와 불완전을 향해 퍼붓던 비난 밑에는 자신의 소울 차일드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1번이 그토록 올바름에 집착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에 재미있게 놀고 싶은 욕구가 용납되지 않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즐긴다는 것이 금기의 대상 같았고 삶이란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것만 같았다. 1번은 소울 차일드의 욕구를 더 깊이 꿰뚫어 볼수록 삶 속의 사랑과 환희를 만날 수 있다. 본질의 창조와 작품과 발현 속의 기쁨이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고 만나는 대상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에 맞춰져 있던 초점이 모든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가로 옮겨갈 것이다. 7번 유형의 소울 차일드. 활달하고 낙천적으로 보이는 7번의 외양뒤에는 심한 구두쇠에다가 억눌리고 움츠려든 소울 차일드가 있다. 바로 5번 꼬마이다.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진 것을 꼭 쥔 채 절대로 놓지 않으며
사탕과 장난감을 다른 아이가 가져가 버릴 수 없도록 한 곳에 축적해 놓는다. 상실의 두려움과 내적 결핍감에 쫓기는 5번 아이는 내면이 공허하다고 느끼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양식이나 수단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거라고 두려워한다. 겉으로 나타나는 7번의 사교성, 낙천주의, 삶에 대한 호기심과 반대로 이 내면의 아이는 삶을 피하고 멀리 거리를 두려워한다. 또한 지식에 지나치게 의지하며 똑똑한 체하는 책벌레일 수도 있다. 어렸을 때 7번의 은둔적이고 고립적이고 고독한 성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외향적이고 경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었을 수도 있다. 또는 고유의 직관적 이해 대신에 지적인 기능이 장려되고 발달되어 머리밖에 쓸 줄 모르는 어린 지식인이 되면서 다른 아이와 어울리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다. 7번의 쾌활함은 이들의 내적 결핍감과 자신이 가족이나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 적응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숨기고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명랑하고 낙천적이고 뭔가에 열광적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욕구에 시달리는 한 7번은 자기 속에 두려움 많고 외롭고 움츠려든 어린아이를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다.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의 소울차일드를 몰아대는 결핍감, 바싹 마른 내면의 공허감과 고갈감과 접촉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것과 접촉하면 생존이 위협당할 거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자기 안에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을수록 탐욕적이고 고립적인 성향이 변할 것이다. 특히 자기를 괴롭히던 근원적으로 분리된 듯한 느낌, 다른 존재로부터 혼자 뚝 떨어진 느낌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괴팍하고 박력 없고 책만 파던 성향이 다이아몬드식 의식에 참되고 구체화된 지식으로 변모할 것이다. 자신이 근원적으로 실제나 타인과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허상임을 깨닫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메마른 사막에 온갖 본질의 꽃이 만개하면서 영혼은 진정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7번은 자신이 전체에 포함된 한 부분이며 분리될 수 없음을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괜찮은 척이 아니라 정말로 괜찮은 상태가 될 것이다. 5번 유형의 소울차일드. 고립되고 움츠려든 내성적인 5번 안에는 8번 성향을 가진 소울차일드가 산다. 당하면 보복해야 속이 시원하고 엄청나게 큰 아이스크림 통을 자기 앞에 놓고 개걸스럽게 먹는 아이이다. 이 소울차일드는 땅에 뒹굴면서 더러워지고 다른 아이와 끝까지 싸우는 것을 즐기며 탐욕스럽게 인생에 뛰어든다. 5번이 자기 차 안에서 혼자 다른 운전사에게 욕짓거리를 하거나 TV로 축구 경기를 보면서 심판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저녁 뉴스를 들으며 정치가는 전부 사기꾼이라며 비난할 때 이 소울차일드를 볼 수 있다. 5번의 소울차일드는 꼬마 싸움대장이자 고집쟁이로 자기만 옳다고 믿고 다른 가능성은 모두 거부한다. 나약함에 빠지기를 거부하며 회피하고 자신의 강함이 의심받으면 분노로 반응한다. 이 아이는 응징하려 하고 복수심이 강해서 자기에게 잘못된 사람한테는 안갚음을 하려 한다. 5번은 자기 소울차일드의 이런 성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열정적이고 용감하게 삶에 뛰어들려는 기세가 매우 위협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심전력을 다해 열정적으로 삶에 뛰어들려는 5번의 태도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어린 시절에 격려받지 못했다. 레드라는 본질적 측면이 구현된 활기와 생동감, 강함과 용기가 꺾였다. 소울차일드가 처음에 응징하려 하고 보복적인 성향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5번의 영혼을 억눌렸던 이런 억압에 대한 반응일 수 있다.
자기 안의 레드를 환경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5번은 움츠려들고 내면의 생명력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왔다. 욕심 많고 활동적인 소울차일드가 표면으로 떠오르도록 허용하면 5번은 점점 내면의 활기와 다시 연결되고 삶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소울차일드와 통합될수록 가슴과 장도 쓰게 되기 때문에 5번의 지식은 더욱 구체화되고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미지의 대상과도 대면할 수 있는 용기와 연결되면 삶에 완전히 그리고 진심을 다해 뛰어들기 때문에 5번의 인생은 훨씬 흥미진진하고 모험적으로 변할 것이다. 8번 유형의 소울 차일드. 8번은 강하고 현실적이며 자신과 타인의 담력을 시험해보고 싶고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며 적을 정복하는 데서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그 안에는 관심에 목마르고 남에게 의존하며 외로움도 잘 타는 2번 같은 소울차일드가 있으며 사랑으로 안아줄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8번의 소울차일드는 다른 사람에게 안겨 떨어지지 않으려 하면서 상당히 끈질기게 때를 쓸 수도 있다. 강한 척하는 8번의 외양 밑에는 타인에 대한 의존, 거절에 대한 두려움, 불안, 깊은 슬픔과 외로움 등 자기가 나약하다고 여기는 모든 감정을 가진 소울 차일드가 있다. 8번은 어렸을 때 타인과 접촉하고 사랑을 나누려는 자신의 성향을 환경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리하여 의지하고 싶은 사람에게 오히려 꺼져 라고 외치면서 자기는 아무도 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뛰쳐나가는 식으로 반응했다. 자신의 솔직함과 감수성을 감추는 과정에서 가장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취약점도 냉담한 겉모습 뒤에 숨겨버렸다. 검 안에 가려져 있던 자신의 방어 심리와 거부에 대한 두려움, 사랑에 대한 욕구를 인정하면 8번은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 느껴질 것이다. 영혼 안에 이 약한 부분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했고 이 부분이 떠오르도록 내버려 두면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와 고통에 자신이 연결되도록 내버려 두면 8번의 마음은 다시 열리고 영혼도 투명해질 수 있다. 다시 한번 마음의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며 두껍고 방어적인 갑옷을 하나씩 벗어버리고 현실과 접촉할수록 점점 삶과 연결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삶과 씨름하는 대신 영혼이 편안해지고 온유해지고 본질적인 바탕과 함께 녹아들어 꿀같이 달콤한 과일즙이 자신의 영혼을 황금빛으로 가득 채우는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현실과 싸우는 대신 현실과 일체가 될 것이다. 조금씩 자신의 실제 몸을 더 내맡길수록 8번은 그토록 두려워했던 항복 대신에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결합과 충만함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2번 유형의 소울 차일드. 애정 많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남을 잘 돕는 2번의 겉모습 뒤에는 경쟁심과 질투심이 강하고 심술궂은 4번 같은 소울 차일드가 있다. 2번은 다정하고 친절하며 희생정신이 강하고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내면에 있는 소울 차일드의 어두운 성향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 아이는 속으로는 선생님이나 엄마의 관심을 뺏어간 다른 꼬마에게 너 미워 라고 소리 지르고 머리카락을 잡아채면서 그 애가 얼마나 못되고 멍청한지를 말해주고 싶어 한다. 누가 과자를 얼마나 가져가는지 예민하게 알아차리며 제일 크고 좋은 걸로 갖고 싶어 하고 만약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심술과 악의로 반응한다. 이 아이는 시기심이 가득하고 다른 애들은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더 착하고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한다.
또한 심술궂고 험담 잘하며 앙심을 강하게 품고 화도 잘 낼 수 있다. 2번은 자기 소울차일드의 부정성과 좀스러움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기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다. 친절과 선함이라는 자신의 가면을 위협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2번의 성장에 필요한 것이다. 자신을 중심에 놓을 줄 알아야 한다. 2번이 자신의 소울차일드를 거부하고 판단하고 멀리 밀어내는 대신에 마음을 열면 의식 속에서 자신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부모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고 터득해온 2번에게는 이것이 매우 금기시된다. 자신의 욕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채우며 자신의 감정대로 반응하고 뜻대로 행동하는 등 자신에게 더 관심을 쏟으면 실제로 자기중심적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2번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부정적이지 않다. 타인의 사랑을 잃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와 연결되는 출입구이다.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가질수록, 즉 내면의 신성의 광채와 더 연결될수록 자신이 궁극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타인을 자기 존재의 중심점으로 놓고 그 주변을 맴도는 대신 2번은 실제와 일치한 자신의 우주 안에서 별처럼 빛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4번 유형의 소울차일드. 극적이고 격렬하며 감정적인 4번의 외향띠에는 남에게 명령 잘하고 강압적인 1번의 소울차일드가 있다.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올바르게 행동하는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누가 선을 밟지는 않았는지, 옷은 깨끗한지, 예의 바르게 구는지 지켜본다. 이 소울차일드는 공상적인 사회개혁가로 꼼꼼하고 엄격하며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공명정대함과 올바름에 깐깐하게 집착하며 다른 아이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크게 화를 낸다. 그 아이야말로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자기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거나 자기의 불완전함을 지적받았을 때 방어하는 4번의 성향을 볼 수 있다. 4번은 독선적이고 분개하는 이 어린 소울차일드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자신의 가장 큰 흠처럼 느껴져서 심하게 자기를 공격하거나 혐오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에 이 소울차일드를 의식 속으로 끌어들이면 자신을 괴롭히던 내면의 고통이 많은 부분 해결된다. 소울차일드를 더 깊이 파악할수록 자신을 방어하는 태도와 올바름에 대한 집착을 인식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4번의 영혼은 점점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남을 통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려는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면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소울차일드와 조금씩 통합될수록 자기 영혼의 맑음과 광채와 타고난 광의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인정받지 못하고 반영되지 못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4번이 자신이 가장 많이 구현한 광명이라는 측면과 단절되면 자신이 손상된 존재라는 느낌에 시달린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람들과 멀어지고 자신이 버려진 존재라는 느낌과 외부와의 연결을 향한 갈망을 토대로 성격 유형을 발달시킨다. 소울차일드를 더 많이 통합시킬수록 세상을 개혁하려는 이 아이의 성향은 찬란하게 빛나는 내면의 완전함, 완벽함, 고귀함에 대한 지각으로 변모할 것이다. 시기와 질투에 시달리는 삶, 혹은 멀찌감치 떨어져 접촉을 갈망하며 한탄하는 삶 대신에 4번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완벽함이 바로 자기 안에 있으며 자신 역시 빛나는 존재임을 발견할 것이다. 여기서 소개한 짤막한 설명들은 내면의 탐구와 자기 영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조언이다. 중요한 것은 뿌리보노의 성향이 보통 우리가 가장 회피하고 비난하는 성향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울차일드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고 인정하기 싫은 우리 자신의 일부일 것이다. 그래서 이 장의 내용이 앞에 자기 유형에 대한 설명보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자신의 소울차일드를 진정으로 자각하고 받아들이려면 몇 년간 열심히 내적 작업을 해야 한다. 소울차일드와 통합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가장 큰 방해물은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자기 비판이다. 또한 이 내면의 탐구에는 초자아를 개입시키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이 내적 작업은 개인적으로 힘든 대면일 수 있지만 한없이 큰 보상이 뒤따르며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꼭 거쳐야 한다.